반갑습니다.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완전 연결층을 여러 개 사용하는 다층 신경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층 신경망은 완전 연결층을 여러 개 쌓은 신경망입니다. 네, 물론 그냥 다층 신경망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완전 연결층 외에 다른 신경망에 넣어서 다른 층들을 넣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것이 다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층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완전 연결층 외에 다른 층들이 들어간 것은 그냥 딥러닝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완전 연결층만으로 구성된 것을 이제 다층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서 퍼셉트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망이라고 이렇게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영어로 하면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퍼셉트론은 여기 완전 연결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 레이어드 된 다층으로 된 퍼셉트론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아까와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 연결층이 하나만 있었을 때 하고요. 네, 주어진 입력이 있고 완전 연결층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곱하고 더하고 해서 액티베이션까지 해서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출력이 그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바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완전 연결층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이 데이터는 다시 두 번째 완전 연결층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출력층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때 주어지는 입력이 출력층을 향해서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전파 과정이라고 하고요. propagation. 그 다음에 나오는 출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웨이트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온 출력층에서 우리 원하는 출력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출력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더 엄밀하게는 출력층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제 완전한 출력까지는 가지 않고 완전 연결층 마지막 네트워크 층에서 나오는 출력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를 보고 그 에러를 다시 입력으로 삼아서 거꾸로 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력이 0.8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1.0이라는 출력을 원하는 거예요. 원래 정답은 1.0인 거죠. 타겟 값이 1.0, 정답이 1.0이고 출력이 0.8이라고 했을 때 그 오차는 정답에서 출력을 빼서 0.2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에서 출력이 0.6이 나왔는데 정답은 0이었다. 이렇게 되면 0에서 0.6을 빼서 오차는 마이너스 0.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0이 나오도록 0에 가까워지도록 중간에 있는 가중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발생하는 오차를 전파된 방향, 입력 데이터가 전파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차를 앞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앞으로 보내면서 나온 오차를 각각의 가중치에다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오차에 영향을 많이 준 가중치일수록 더 많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전파되는 과정과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오차를 계산할 때 타겟에서 출력을 빼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단순한 오차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차 계산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력 노드를 우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더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생존, 하나는 사망 이렇게 대표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그걸로 이제 충분하니까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류할 그런 그룹의 수가 두 개가 아니고 생존, 사망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생존, 사망, 부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노드가 출력 노드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층 신경망을 우리가 구조를 좀 어떻게 학습이 잘 되고 인식이 잘 되도록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먼저 자, 두 개의 층으로 우리가 요 다층 신경망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출력. 이 출력은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꼭 3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4개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5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되어도 되고 1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출력의 노드의 개수와 두 번째 완전 연결층의 입력의 개수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보통은 생략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층 신경망 혹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보통은 여기 두 번째 완전 연결층의 입력 쪽은 생략이 됩니다.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입력도 종종 생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입력되는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혹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이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이게 이제 생략이 되면서 보면은 노드 숫자가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입력 데이터의 숫자 개수와 동일하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요 노드의 개수, 즉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출력 노드의 개수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든 노드라고 그래요. 히든 노드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또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가 몇 개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직관적인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는 층의 개수입니다. 층이 지금은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서 층을 하나 더 쌓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계속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층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을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 조정해야 되는 가중치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올바로 학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미터의 수를 이번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이 1개인 완전 연결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가중치의 개수가 몇 개죠? 지금 여기서는 총 5개입니다. 5개 아니죠. 8개, 9개입니다. 조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는 9개고요. 가중치는 8개죠. W11부터 W81까지 8개인데 여기에 B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 미지수의 숫자는 이렇게 9개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노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9개에서 자, 출력 노드가 하나 더 생긴다고 했을 때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9개에서 18개로 바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파라미터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딥러닝 모델은 학습되기가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엣지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파라미터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변수가 두 개이고 파라미터를 모르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그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몇 개 있으면 해결을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A와 B의 쌍의 값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예요. A가 값이 뭔지 B가 뭔지. 그러면 A하고 B의 쌍을 우리는 두 개만 주어지면 사실 파라미터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뭐다, B가 뭐다.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11개다. 자, A0부터 자, A9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식이 뭐하고 비슷하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지난번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완전 연결층의 출력을 계산하는 그런 수식과 동일을 하죠. 그래서 이 변수가 11개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네, 출력이 하나인데 그 출력에 대해서 입력이 9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한 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네.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미지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두 개면 됐죠. 11개니까 11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11개가 있으면 이제 요 좁은, 작은 이제 네트워크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도 있어요. 데이터가 11개가 주어졌으면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물론 이 주어진 11개의 데이터가 동일하지 않아야 되고, 몇 가지 수학적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만족한 11개의 이제 값이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딥러닝 문제에서 11개만 주면은 이거를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모델의 문제를 푸는 거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아요. 수학적으로 이제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풉니다. 이게 뭐냐면 답을 랜덤하게 그냥 맨 처음에 하나를 딱 줘놓고 거기서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값이 이제 어떤 값이 더 적절한가, 에러가 더 적게 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개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요.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통은 이것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계산해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나요? 이제 요거를 이제 뭔가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연립방정식 풀 때는 정확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노이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노이즈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1개만 주어져서는 안 되고 데이터가 더 많은 데이터, 11개의 이미 방정식을 그런 네트워크를 올바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되는데 노드나 엣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층 신경망을 디자인할 때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딥러닝 모델을 디자인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문제가 단순하다. 예를 들어서 XOR 문제 0, 1인 경우에 1, 0인 경우에는 0, 00인 경우에는 1, 10인 경우는 0, 010, 01인 경우에는 0, 11인 경우도 0. 이런 경우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문제인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네트워크를 주고 그거를 이제 학습하도록 해야 되고요. 좀 더 복잡한 문제, 이미지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큰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같은 이미지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문제와 이제
갭의 뭐 특정 종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여기서 더 복잡하겠죠? 구체적으로 더 많이 봐야 되니까 종을 구분을 하려면요. 그래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이제 복잡한 모델로 풀어야 되고요. 그런데 단순한 모델인데 이거를 너무 복잡한 모델로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이 올바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이제 잠깐 쉬셨다가 역전파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